이번에는 57의 11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중성 상태 또는 이온 상태에서 전자 배치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은 크롬. 굉장히 유명한 놈이죠. 이거 외워야 되는 놈이죠. 4s 하나 3D에 5 되는 놈이다. 맞았어요. 자, 망간. 얘는 우선 아르곤 전자 배치 3s2, 3p6까지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2 하면 20개, 3D 5개, 25개의 전자. 맞았네요. 자, 철 플러스 이가래요. 그러면 우선 철은 아르곤 전자 배치에 4s에 2개 하면 20개, 3D의 전자 6개 하면 이게 바로 철 중소원자. 그 상태에서 이온이 되면 플러스 이가 되면 어디부터 잃는다? 4s부터 잃는다. 그러면 3p6에 3d6. 맞았네요. 그렇죠? 디귿번 또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 구리도 좀 크롬 같은 특이 배치죠. 4s1에 3d10 내는 애. 딱 맞았네요. 모두 다 맞았네요. 그렇죠? 답은 5번 됐어요. 완전 점수 주는 문제죠.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57회 12번 문제. 현재 배화물 A라는 것은 코발트에 EN이 2개, Cl 2개, 그 다음 바깥에 Cl. 자, 그럼 바깥에 있는 Cl은 바로 이온이니까 떼버리고 나오치면 플러스일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A 창물은 얘는 코발트에 EN이 2개 있고 Cl이 2개 있고 바깥전은 플러스일까 창물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EN 둘 Cl 둘이었으니까 얘는 기하의 선체 존재하죠. 그쵸? 2개의 EN 2개의 CL에서 시스, CL 2개는 트랜스, 그 다음에 몽땅따 시스 해서 기하는 몇 개? 기하 2개. 그 다음에 몽땅따 시스에서 둘둘둘 시스템에서 몽땅따 시스는 광학을 갖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하 2개, 광학 한 쌍, 그래서 입체 총수는 3개. 그러면 바로 기억번 A는 기하와 광학을 모두 갖는다. 기억번 맞았죠? 자, 그 다음에 B창물은 누군가요? 지금 현재 코발트에 EN이 3개, CL만 3개, 바깥에 이오니까 바로 떼버리고 나면 플러스 3가 하면서 B창물은 코발트에 EN이 3개짜리. 자, 이 창물은 EN 3개 이것 때문에 뭐를 가져요? 기하는 1개 갖는다. 또는 뭐 없다. 없다 해도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광학은 한 쌍 갖고 있죠. 한 쌍. 그래서 입체총수 2개. 이렇게 되는 창문이죠. 그러면서 니은번 B는 광학 이성지체만을 가진다. 맞았죠. 자, 이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니은번 광학 이성지체 갖는다는 거 엄청 잘 나오는 놈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갈라짐 에너지 A와 B 중 누가 더 크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광적 계열은 EN이 CL-보다 더 강한 장리가 늦죠. 따라서 갈라짐 에너지는 EN이 하나로 더 많은 B가 더 크다. B에서가 더 크다 해야 되는데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됐어요. 상당히 유명한 거 위주로 딱 출제했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별리사는 요 EN2, CL2 요거 진짜 잘 나오죠? 그쵸? 엄청 잘 나온 놈. 기하 2개, 광 한 쌍. 아예 그냥 암기 수준까지, 데이터 암기 수준까지 알고 있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번에는 57회 13번 문제인데 현재 분자식이 C2H6O 하나래요. 자, 산소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작용기로 OH 또는 있어 또는 카보닐 하고 싶은데 자, 카보닐은 안 돼요. 카보닐 있다면 CO를 빼고 나면 C 하나에 H 6개 남는데 불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해도 수소가 4개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알코올 또는 에테르, 있어 또는 알코올. 자, 그러면서 알코올이었다면 탄소 2개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도 몇 개 안 돼요. 지금 탄소 2개니까 탄소 2개에 첫 번째 탄소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OH 이거 또는 있어라면 CH3 산소에 CH3 하면서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만약 있었다면 이거와 이거는 서로 화학적 환경 똑같다. 얘는 피크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금 피크 3개나 나왔으니까 안 되죠. 틀렸다 되고 그 다음에 자 알코올이었다면 첫 번째 거 피크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또 따로 나와야 되고 OH도 따로 나와야 되고 피크 3개 딱 설명되죠. 그 다음에 존재비는 3대 면적비 또는 존재비 또는 면적비는 3대 2대 1 3대 2대 1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얘는 알코올이었다. 특히 누구예요? 에탄올 되죠?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를 먼저 살펴보면 OH는 0.5에서 5 사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넓은 혀에서 아무렇게 나오니까 얘는 신경 쓰는 거 아니고요. 요 둘만 신경 쓰면 돼요. 요 둘만. 그러면서 OH에 더 가까운 게 누구? 얘가 더 가까우니까 케미컬 시프트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됐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 두 번째는 커플링을 살펴보자 하면서 이 H는 옆탄소 H 2개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라진다? 3개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옆탄소 H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H도 커플링 할까? 전에 나온 문제가 순수한 알코올하면 OH는 H도 커플링 한다. 그 다음에 OH는 H 자체도 커플링 한다. 하는데 여기 단일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자, 알코올에 있는 H는 커플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H는 옆탄소 요 H에 의해서만 커플링 하면 몇 개를 갈라져야 돼요? 총 4중선. 쿼텟으로 갈라져야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알코올은 단일선으로 면적비는 1이니까 조그맣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일선 하나, 3중선 하나, 4중선 하나 하면서 보니까 현재 진짜 P 단일선 이게 바로 이제 OH가 될 것이고요. 존재비도 A가 2, B가 1, C가 3이었으니까 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C는 현재 수소의 존재비는 3개고, 그 다음에 3중선으로 갈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자, 이거 A 수소 A, B, C가 먼저 있지, 참. A, B, C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갑시다. 그 표시하지 말고, 어차피 A, B, C 그대로 가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지금? 요 CH3에 있는 CH3에 있는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누구? 가운데 있는 요 CH2. CH2에 있는 H. 그러면 2대 1대 3 존재비, 면적비도 다 만족하고 해석 다 됐네요. 됐죠? 그런 다음 자 보기 볼까요? 자, 기억번 물에 잘 혼합된다. 맞죠? 알코올은 물에 엄청 잘 녹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아세트산과 반응하여 에스터를 형성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아세트산 CH3, COOH 이거와 에탄올 OH에 CH2, CH3 있으면 카르보산기의 OH와 알코올에는 H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 둘이 물이 되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빠져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이 서로 연결. 그러면 반응 후에는 CH3에 CO에 O에 CH2, CH3 하면서 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이렇게 에스테르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우리 축합반응에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에스터를 만든다.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봉우리 A와 C는 서로 수소 커플링, A와 C는 수소를 커플링하고 있다. A와 C는 각각 이거와 요게 C고, 여기 있는 게 A였으니까 A와 C는 서로 커플링한다. 딱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건 모두 다 맞았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NMR 해석 뭐 아주 어렵지 않죠?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제가 자꾸 체면을 걸어서 그 체면을 여러 배 걸려들어야 되는데 쉽다 해서 걸려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57에 14번 문제 하면서 현재 분자식은 C4H8. 자, 현재 얘는 CnHEN 형태죠. 그러면 얘는 사슬형 불포화탄화수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사슬형 불포화탄화수소이면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고리형 포화탄화수소가 될 수 있죠. 고리가 하나짜리. 자, 이렇게 경우 수는 두 가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사슬형 하면 사슬형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면서 우선 탄소 4개니까 4개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구조이성체에 의해서 격까지 하나 있는 경우, 그런 다음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 있는 거는 둘이 똑같은 거죠. 그쵸? 똑같은 거라 빠지고 여기 있는 거는 다르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여기가 이중결합이든 여기가 이중결합이든 다 똑같은 거네요. 그쵸? 화학 정형이 이 세 개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고 요거 하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다 동일한 거네요. 그랬죠? 자, 그래서 요소는 한 가지. 그러면 총 사슬형에서는 구조이성체 몇 개? 구조이성체 3가지. 즉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게 3가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형 화합물. 고리형 화합물에서는 삼각형부터 시작해야 되죠. 삼각형에 그 다음에 탄소가 4개였으니까 사각형. 우선 삼각형부터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은 탄소 3개만 썼으니까 탄소 하나 남았죠. 그 탄소 하나가 이렇게 CH3. 남은 한 자리는 H가 있는 거 이렇게. 남은 자는 HH.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C4H8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삼각형은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사각형은 또 이거 한 가지.
하면 고리형 화물은 구조일체 몇 개?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사슬형과 고리형까지 다 합치면 구조일체 몇 가지? 다섯 가지. 됐죠? 자, 그런 다음 기억번부터 고리형 탄화수소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맞았네요. 불포화 탄화수소, 바로 사슬형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가 불포화죠. 고리형은 둘 다 포화기 때문에 불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포화는 사슬형 불포화 탄화수소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죠. 틀렸고요. sp 혼성을 갖는 거는 sp 혼성하려면 삼중결합이 있어야 될 텐데 삼중결합은 전혀 없죠. 따라서 sp 혼성 구조 갖는 건 아예 없죠. 틀렸네요.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하나 됐네요. 자, 이것도 재미난 문제. 아주 어렵지도 않고 딱 좋네요. 그쵸?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자, 많이 반복하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57의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숟가락에 은전기이동을 하고자 한대요. 은전기이동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숟가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은전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은전극에서는 은이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은 녹아 들어간 게 얘가 숟가락 표면에 금속이 석출되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은도금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적인 것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은전극은 산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원 장치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현재 숟가락 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숟가락 쪽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전극은 무슨 어느 극 플러스를 연결해줘야 전자가 숟가락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전극은 전자가 나오면서 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 도금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분해해서 전압은 9.65A 전류를 흘렸고 그다음에 표면적이 54제곱센티미터인 숟가락 표면을 40 마이크로 평균 두께로 전기동을 하고자 한대요. 자, 그런 다음 이 전기도금에 소요된 시간 이렇게 두께가 40 마이크로미터로 전기도금할 때 필요한 시간 이거를 구하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설계부터 해볼까요? 현재 우리가 숟가락 표면에서는 Hg 플러스가 얘가 Ag 고체로 얻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표면적은 54제곱센티미터고 거기에 두께를 얼마? 4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정보로부터 자, 고체의 부피, 이걸로부터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제 보면 은의 밀도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부피를 얘를 우리는 그 다음에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를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질량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 이 질량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몰수로 바꿀 수 있다. 자, 몰수까지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H 플러스를 H로 환원될 때 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에 뭘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시간. 이거는 전류 알려주고 필요한 시간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몰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이 전자의 몰수는 페르데 상수분의 전류 곱하기 시간 t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간 t를 구하라. 이 문제였던 거였었죠. 즉, 흐른 전자, 필요한 전자의 몰수, 이거 구하라. 이만큼 얻어지려 할 때 필요한 전자의 몰수 구하라.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은의 몰수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필요한 전자의 몰수도 찾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를 밀도를 써서 질량으로 바꿔주고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을 나누기 원자량, 은의 원자량 얼마예요? 108g/몰 하면 몰수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마지막에 전자의 몰수로 바꾼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센티미터로 통일을 시킬까요? 센티미터로. 그러면서 문제에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로 알려줬어요. 그럼 이 값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센티미터. 그러면 부피는 얼마 되는 거예요? 54. 부피는 5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센티미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는 뭘로 풀래요? 10g/s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밀도 10g/s 세제곱센티미터 하면 그러면 질량은 얼마 되는 건가요? 세제곱센티미터 약분되고 공원에 약분하고 나면 최종 5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몰수로 바꾸자면서 나누기
108 해주면 108 나누기 하면 54랑 약분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면 결과적으로 몰수, 석출된 은의 몰수는 얼마였던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전제 몰수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현재 H 플러스부터 H가 얻어지려면 전자 1대1로 필요하더라. 즉, 이 정보로부터 필요한 전제 몰수 얼마? 역시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몰 하면서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가 바로 폐대상수분의 전류 곱하기 시간 t.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시간 t로 정리하면 시간 t는 자, 이리로 밑으로 정리하죠. 시간 t는 2 곱하기 10의 마스 2승 곱하기 전류는 얼마? 전류는 9.65였죠? 9.65. 그 다음 패러다임 상수는 얼마? 96,500. 96,500. 자, 이게 분자 분모 뒤집히면서 넘어가면 밑에 분모 9.65, 위에 분자는 9.65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거니까 10의 4승. 그러면 9.65, 9.65 약분되고 10의 4승 여기 약분하고 나면 10의 제곱. 그러면 최종 얼마? 2 곱하기 10의 제곱. 200초.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200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러면 두께 40 마이크로로 숟가락은 운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알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네요. 이번에는 57회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HF의 MO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원자 문자 XY라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HF의 MO 문제죠. 아무튼 자, 현재 X라는 놈은 1S 전차 하나 있다. 이걸로 이제 수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번 수소.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1S2 원자과 전자가 1S2 EP5. 그래서 9번 원자인 F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HF, 이 MO는 좀 특이하죠. 현재 왼쪽에 수소 1S밖에 없다 보니까 요 1S가 에너지를 비슷한 것과 결합하다 보니 2S랑 같은 S랑 결합하지 않고 EP는 요 끝에 있는 거랑 결합한다고 가정해보죠. 둘이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수소의 1S, 여기가 수소 원자핵, 그 다음 F의 원자핵 하면 수소의 1S와 그 다음에 F의 EP가 이렇게 만나서 만약 결합축이 X축이라면 EPX가 만나서 위상이 서로 같으면 뭉쳐서 이렇게 뭉친 시그마. 바로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현재 요 맨 밑, 요거네, 요거. 그쵸? 요 가운데 있는 게, 자, 요 가운데 있는 게 F로 한다면, 왼쪽에 있는 게 수소해가지고, 수소의 1S와 F의 EP가 서로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 위상이 서로 반대라면, 가운데 마디면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F 원자, 왼쪽에 H 원자면, 수소의 1S, 그 다음에 F의 EPX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시그마 스타. 그리고 자, 더 이상 나머지 이들. 자, 나머지 이거와 요거, 그 다음에 또 요 ES. 이들은 중첩하고 싶어도 왼쪽에 더 이상 원자 오비탈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된다? 남본딩이 된다. 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요게 시그마, 얘는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본딩. 이와 같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들 정보로부터 결합 차수, 본도 오더를 구한다면 이분의 본딩 있는 전자가 2개, 안티본딩 있는 전자가 0개. 남본딩은 카운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2 빼기 제로에서 결합차순 1차. 그리고 홀전자, 남본딩까지 모두 다 합쳐서 홀전자 없죠. 그래서 얘는 반자성 분자이다. 까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현재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이 오비탈이 에너지가 가장 높으니까 이게 바로 호모가 되고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몰리큘 오비탈. 그래서 호모.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시그마스타는 전자가 텅 빈 것 중 에너지 제일 낮다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루머라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HF, MO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X, Y 이의 결합 차수는 아까 우리 구했었죠? 1차라고. 그래서 맞았고, 두 번째 거 반자사이다 역시 맞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X, Y 서로 다른 원자죠? 특히 확실하게는 HF죠. 따라서 쌍극자가 어떻게 생기죠? F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이와 같은 쌍극자 생긴다. and 이게 그대로 쌍극자 모멘트.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얘는 0이 아니다. 극성분자. 해서 쌍극자 모멘트 존재한다. 극성분자까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 수소와 F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F가 더 크겠죠? Y가 더 크다. X가 더 작다.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 점유 분자 궤도함수. 소위 호모로 말하는 거죠. 호모는 누군가요? 호모는 바로 요 남본딩.
바로 우리말로는 비결합성 분자 궤도함수. 반결합성 아니죠? 반결합성 하면 이거는 바로 뭐 시그마 스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비결합성 분자 궤도함수다. 안티본딩이 아니라 남본딩 몰리큘 오비탈 해서 틀렸다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이와 같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자, 이번에는 57에 17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차근차근 볼까요? 현재 탄소와 CO2가 반응하면 CO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반응식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수는 KP 이걸 구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CO2 가스와 탄소 고체만 3.3g 이렇게 넣어놓고 실험을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넣어놓은 CO2의 지금 질량이나 몰수를 알려준 게 아니라 부피 40리터에서 밀도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밀도는 오직 누구? CO2 가스에 대한 밀도겠죠? 그러면 우리 부피도 알고 있고 밀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CO2의 질량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정보로부터 질량을 구해보자. 자, 기체의 질량, 기체의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이것에 의해서 밀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질량. 그래서 부피는 40이었으니까 40 곱하기 0.55 해주면 그 질량은 0.5 곱하기 40 해주면 그러면 얘는 22g이 돼요. 그러면서 CO2는 몰량이 44. 그러면 얘는 그대로 CO2 몇 몰 있다는 얘기예요. CO2 0.5몰을 넣어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탄소 고체는 3.3g. 얘도 나누기 12g per 몰 하면 몰수 얼마인지 알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있었고, 그런 다음에 반응이 완결됐다. 그러면 완결된 후에는 CO2 가스와 CO 가스 같이 있으면서 그 혼합 기체의 밀도가 0.625래요. 그러면 또 우리 여기다 곱하기 또 40, 부피가 40리터니까 곱하기 40 해주면 0.625 곱하기 40 하면 25g이라고 질량을 또 알아낼 수 있게 돼요. 알아내면서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질량 보호질의 법칙을 쓰면 용기 내 토탈 질량, 기체 몽땅 토탈 질량 3.3에다가 22 더하면 25.3g.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 또 반응 후에도 지금 용기 바깥으로 기체가 새나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질량 보존 법칙에서 25.3g 그대로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바로 여기 반응 후에도 25.3g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들 정보에 의해서 바로 Y값 먼저 찾을 수 있네요. 얼마인가요? 0.3g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자 이런 정보도 찾을 수 있네요. 여기서 반응한 탄소 고체 이것의 질량 얼마예요 지금? 3g이 반응했다. 3g이 반응해서 CO2랑 반응해서 CO2랑 반응해서 CO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3g 얘를 또 몰수 바꾸면 반응 몰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반응식은 탄소 고체가 CO2 가스랑 반응하여 두 개 CO 가스 된다 할 때 자 현재 개수가 1대 1대 2니까 반응한 CM 탄소의 몰수를 알면 CO2의 몰수 같을 테고 CO는 딱 2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 나누기 CO의 질량 12g per 몰 하면 얘는 0.25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몰수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풀었네. 탄소 3.3g에서 출발해서 4분의 1몰이 반응해서 최종 반응 후에는 0.3g이 남아있고 3g만큼 사라져서 0.3g 남고 CO2는 0.5몰 있었는데 그중 4분의 1몰 즉 0.25몰 있죠? 그냥 4분의 1몰이라 하죠. 4분의 1몰 사라져서 역시 4분의 1몰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CO는 4분의 1의 2배 그럼 2분의 1몰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2분의 1몰 이렇게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부피 알고 있고 T2라는 온도에서 RT 곱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들 나와 있는 몰수를 분압으로 기체들의 분압으로 바꿔주면 평형상수 KP 구할 수 있죠. KP 분압은 부피랑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부피분의 nRT 이걸 이용하자고요. 그러면 CO2의 분압은 부피 40리터분의 몰수 4분의 1 곱하기 RT 곱은 84. CO는 40분의 2분의 1 곱하기 역시 RT 곱은 84. 그러면 분압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들로부터 표형상수 KP를 구해보자면 밑에 분모 CO2의 분압 40분의 4분의 1 곱하기 84 위에 분자 40분의 2분의 1 곱하기 84 이거 전체 제곱 즉 각각의 분모 분자 성분 나눠서 제곱시켜보죠. 그러면 40의 제곱 84도 제곱 2분의 1도 제곱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약분되고 84 하나 약분되고 40도 하나 약분되고 하면 표형상수 구해졌네요. 얼마인가요? 40분의 84. 40분의 84.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10분의 21. 10분의 21. 이런 식으로 표형상수 KP 구했어요. 그리고 Y값도 구했고요. Y값은 0.3. 즉 0.3 얘도 분수로 좀 적는다면 얘는 얼마? 10분의 3인 거죠? 그러면 게임 끝났네. Y분의 X값. Y가 바로 남은 탄소의 질량 10분의 3이었던 거고요. X값이 바로 표형상수 KP 10분의 21이죠. 그러면 10 약분되고 3 약분하고 나면 최종 얼마인가요? 그 값은 7 이렇게요. 자, 주어지는 밀도를 질량으로 바꿔주고 질량 보호조업 없이 썼더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덤벼들어서 주어진 정보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즉 몰수로 바꾸는 작업. 양론 계산은 몰수로 해야 되니까 몰수로 바꾸는 작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쭉 적어놓은 게 힌트가 돼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였던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7회 18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완전히 킬러 문제인데, 설계만 잘하면 손쉽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요. 자, 보도록 하죠. 우선, 문제부터 읽어보자 하면서 A와 B가 반해서 C와 D가 되는 반응, 여기 개수 2가 있네요. 개수 있으면 어려운데. 아무튼, 자, 개수 2 있다는 거 신경 써두고, 그 다음에 표는 반응차 수와 일자인 반응물 B의 서로 다른 초기 농도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서 실험 1과 실험 2, B의 초기 농도를 달리했다는데 그 초기 농도 얼마래요? 하나는 10몰 농도, 다른 하나는 20몰 농도. 오, 엄청 크네요. 그러면서 밑에 A의 농도, 미리몰 농도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첫 0초일 때, 이때의 농도가 바로 A의 초기 농도를 말하는 거죠. 이게 A의 초기 농도가 10mm몰 농도, 여기 두 번째도 10mm몰 농도. 그렇다면 이거는 뭐였던 거예요, 지금? 자, 요 정도 읽어보니까 이런 거 하나 나오네요. A의 초기 농도와 B의 초기 농도에서 B의 초기 농도는 매우 크게 잡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지금 반음을 두 개였었잖아요. 그러면 속도시 V는 이것은 K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 B에 대해서 몇 차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응의 두 가지니까 우리는 유사 1차, 유사 2차 이거를 써서 반응 차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B의 농도 매우 크게 잡았다.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 B는 처음부터 1차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1차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개수 이걸 신경 써줘야 돼요. 현재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A의 소멸 속도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예요. 즉 마이너스 dt분의 ta의 농도 이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화학 반응 속도의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된다 하면 이 화학 반응 속도 얘는 A의 소멸 속도에 계수 2가 있었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준 거 이거였던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dt분의 ta의 농도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벌려는 마이너스 dt분의 ta의 농도 이거는 2를 넘겨서 이 k에 그 다음 a에 대해서 몇 차, b에 대해서 1차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B의 농도는 A보다 매우 크다. 즉 B의 농도는 뭐하자? B의 초기 농도는 일정하다. 상수 처리하자. 그럼 상수 처리하자면서 자 얘가 B의 초기 농도로 일정하다면서 상수 처리하자면서 요렇게를 몽땅 다 KA라고 좀 치환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마이너스 DT분의 DA의 농도 이것은 KA 그 다음에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될 거고. 자, 됐죠? 그러면서 KA를 구하면 K도 구할 테고 B의 초기 농도 10몰 농도다 20몰 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수 구하고 그 다음에 KA 구하면 KA로부터 또는 누구 구할 수 있다? K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왜? B의 초기 농도는 10몰 농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설계됐어요. 됐고 그런 다음에 최종 또 질문을 받더니 30초 지점에서 현재 실험 1에서 30초 지점에서 현재 A의 농도 4mm몰 농도를 알려주고 있네요. 이 30초 지점에서 C의 생성 속도를 구하래요. 자, 여기 지금 최종 질문은 또 뭐예요, 지금? C의 생성 속도, dT분의 dC의 농도. 이걸 구하라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건데, 지금 위에 보면은 C의 계수는 1로서, 얘는 그대로 화합한 속도 V랑 똑같은 것이다. 또는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dT분의 da의 농도. A의 수면 속도의 나누기 한 값.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A의 수면 속도는 이것이다 라고 구해주면 여기서 K 구하고 이러지 말고 이거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자 바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C의 생성 속도는 30초 지점에서 C의 생성 속도는 마이너스 dt분의 T의 농도 요렇게가 바로 Ka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 이거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Ka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 이렇게 그러면 Ka만 우리가 구해내고 A의 차수 구해내고요. 그다음 A의 농도 현재 4m몰 농도로 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C의 생성 속도 바로 구해지겠네요. 그쵸? C의 생성 속도 우리는 바로 구해질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뭐래요 지금 미리몰 퍼 리터 퍼 세크 그럼 미리몰 농도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A 4m몰 농도 또 몰 농도로 굳이 바꿀 필요도 없겠네요. 그쵸? 계속 A는 미리몰 농도로 간 다음에 풀면 또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설계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KA와 그 다음에 차수 이것만 구해보자. 주어진 데이터로. 자, 그러면서 주어진 데이터를 봤더니 시간과 그다음에 농도. 그러면 우리는 바로 또 이런 예상. 초기 시간에 따른 A의 농도가 직선이면 얘는 A에 대해서 0차다. 하면서 또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직선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 보자 하면서 봤더니 처음 10초 동안 반응한 양과 한참 뒤 10초 동안 반응한 양이 서로 같잖아요. 자, 여기서는 급격히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감소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선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곡선일 것이다. and 1차 또는 2차 하면서 이런 경우 우리가 차수 어떻게 구해야 되죠? 바로 반감기를 이용해야 되죠.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를 구해서 반감기 관계를 보면 차수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첫 번째 반감기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반감기는 10에서 출발해서 이것의 절반인 5까지 줄어든 데 걸린 시간 얼마인가요 지금? 0에서 20초까지 해서 20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에서 시작해서 5의 절반인 2.5까지. 자, 지저분하게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좀 지워놓고 하죠. 그러면서 5에서부터 2.5까지. 저 밑에 있네요. 그러면서 20초 때부터 60초 때까지 갔으니까 두 번째 반감기 얼마? 40초. 그러면 반감기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A에 대해서 몇 차? A에 대해서 2차다. 이와 같이 확인됐죠? and 2차인 경우는 반감기 시기 무엇이다? K 곱하기 A의 초기 농도면 1. 여기서 K는 KA를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최종 KA도 구할 수 있게 되네요. KA라는 것은 얘는 뭐예요? 얘는 반감기 곱하기 A의 초기 농도면 1 하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용해 보자고요. 첫 번째 데이터를 이용하면 현재 반감기 20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농도 얼마? 10m몰 농도. 그러면 KA가 얼마예요? KA는 200분의 1. 단위는 미리몰 농도의 마실승, 미리몰 농도의 마실승, 세크의 마실승. 이렇게 해서 KA 구해냈어요. 차수도 2차라고 구해냈고요. 자, KA도 구해냈고 차수도 구해냈고 그러면 이들 데이터를 전부 다 여기 아까 C의 생성수도 구하는 거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A는 200분의 1 단위는 미리몰 농도의 마실승 세크의 마실승 거기다 곱하기 A의 농도 4m몰 농도였죠. 4m몰 농도의 제곱 차수는 2차수가 제곱하면 미리몰 농도는 약분되면서 단위는 알아서 미리몰 농도 퍼 세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0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4 곱하기 4 그럼 4 하나 약분되면서 4 나누기 100 즉 4 곱하기 10의 마스 2승 이와 같이 C의 생성 속도가 확정됐네요. 그러면 속도상수 K는 구할 필요도 없이 K에서 그냥 바로 질문에 답 바로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됐어요. 이번에는 57회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VSEPR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분자 구조에 관련된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SF%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묻고 있어요. 기억번에 나와 있는 거는 SF%. 자, 그러면서 VSEPR로 구조 먼저 파악해야겠죠. 뽀로로 안으로 풀면 되죠. S는 원스가 중심 원자이면서 S는 원자과 전자 6개. 빼기 F가 4개. 나누기 하면 한 쌍이 비공전자 쌍. 그러면 입체수는 얼마? 입체수는 4 플러스 1에서 5. 따라서 혼소비탈은 sp3, d 혼소비탈.
그러면 한가운데 S가 있으면 기본 구조는 입체수 5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삼각 쌍뿔이 기본 구조. 그런 다음 하나는 비공쌍 나머지는 F. 여기 하나는 비공쌍 나머지 F. 이와 같이 넣어주면 얘는 시소형 구조죠. 시소형 구조면서 쌍극점 멘트 뮤 어떻게 돼요? 쌍극점 뮤는 0이 아니다. 따라서 극성 분자. 따라서 기억번 틀렸네요. 비극성 또는 뭐 무극성. 아니죠. 극성 분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PCl5는 구조가 누구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역시 뽀로로 아니죠. 그래서 PCl5 해보면 P 원자과 전자 5 빼기 Cl 5개 나누기 하면 0개 하면서 이는 입체수가 얼마? 입체수는 5 플러스 제로에서 5 sp3 D혼소비탈 앞에와 똑같네요. 그러면서 한가운데 P가 있으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삼각 쌍뿔 구조에 뭐 비공유 연장성 없이 CL이 다들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구조는 뭐다? 삼각 쌍뿔. 그래서 사각 피라미드 아니죠. 틀렸네요. 자, 그러면서 PCL5 같은 경우는 삼각 쌍뿔이다. 이 정도는 좀 데이터 암기 같아가지고 빨리 확인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번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디귿번은 아래서 풀어볼까요? 디귿번은 누가 나왔어요? I3 마이너스 하면서 얘는 중심 원자 혼소비탈 뭐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얘는 입체수까지만 찾으면 바로 혼소비탈 바로 나오죠. 그래서 입체수까지만 찾아보자 하면서 자, 얘는 I만 있기 때문에 I가 중심 원자에 I가 또 주변 원자로 있으면서 마이너스 이온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I 중심 원자 원자과 전자 7 근데 마이너스니까 전자는 얻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주변 원자 I 2개 있으니까 2개 빼면서 나누기 1을 하면 얘는 세 쌍의 비공유 전자쌍. 따라서 입체수는 얼마 되나요? 입체수는 2 플러스 3에서 5. 입체수 5니까 sp3t 혼소비탈 되겠죠? 그러면 sp3t 또는 뭐 D를 맨 앞에 써도 돼요. DSP3 해도 상관없어요. 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번 맞았네요. 됐죠? 자, 뿐만 아니라 구조도 그려본다 치면 한가운데 I가 있고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삼각 쌍뿔 구조에서 비공유전자쌍 몇 쌍? 세 쌍. 이고 입체수 5에서는 무조건 적도면에 몇 개가 있든 적도면에 먼저 들어간다 하고 나머지 I 2개가 극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형식전화 얘는 누구? 중심 원자의 형식전화 된다. 하면 얘는 무슨 구조? 선형 분자도 되겠죠? 뭐 모양은 묻지 않았으니까 선형 분자는 뭐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구해봤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았다. 답은 니은 됐네요. 자, 이번에는 57회차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라우르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약간 어려운 킬러형 문제죠. 자, 우선 아무튼 질문부터 볼까요? 현재 T도시에서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두 휘발성 액체 A와 B로만 구성된 혼합용액이 있대요. 그다음 이것은 액체 기체평을 이루고 있고, 자, 그때 기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은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의 2배래요. 자, 현재 용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안에 액체상, A와 B가 혼합된 액체상이 있고요. 그 다음 위에는 증발되면서 만들어진 A가스와 B가스 혼합 기체상. 그러면서 여기에서 A의 몰 분율과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 이것이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1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로 순수한 A의 증기압력은 400토르고 순수한 B의 증기압력은 150토르 이렇게 주어진 다음 최종 질문 뭔가요? 액체상에서 B의 몰 분율 얼마니? 자, 요 액체상에서 B의 몰 분율 이것이 얼마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정보 준 게 있으니까 이 정보로부터 A의 몰 분율 구한 다음 그거로부터 B의 몰 분율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A의 몰 분율을 스몰 x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은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체상에서 B의 몰 분율은 1-x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이 문제 설계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 이것은 얘는 토탈 증기압 용액의 토탈 증기압분의 A의 증기압력 이렇게 정의되죠? 그리고 토탈 증기압과 A의 증기압은 아래 이들 가지고 라우르 법칙 쓰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하면서 이걸로부터 A의 증기압을 먼저 구한다면 A의 몰 분율 얼마? X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력 400토르 즉 400X네요. 그 다음에 B의 증기압력은 B의 몰 분율 1-X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B가 150 그러면 얘는 150 마이너스 150X 이것이 되겠죠? 되면서 최종 이 둘로부터 토탈 증기압을 구한 다음에 토탈 증기압은 둘을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150 플러스 250X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 이들 정보로 이제 뭐 하죠? 최종 증기상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에 대입하자 하면 대입하면 이 값은 얘는 밑에 분모는 150 플러스 250x 위에 분장은 A에 증기합하면서 400x 그러면 바로 50을 약분이 되네요. 그쵸? 50을 약분되면 여기 3, 여기는 5, 그 다음에 위에는 8. 그러면 얘는 정리된 값이 3 플러스 5x분의 8x가 되며 이게 바로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얼마? 요 2x. 2x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또 약분이 되죠. 2x 약분하면 여기 4. 그러면 최종 4는 3 플러스 5x랑 같아야 된다면서 x값 얼마? x값이 얼마 나와요? 요거 정리하면 x값은 5분의 1. 이게 바로 A의 몰 분율이죠. 그러면 최종 B의 몰 분율은 얼마다? 5분의 4다. 즉 0.8이다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살짝 계산 같은 거. 좀 약간 응용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 같은 거 좀 필요하면서 약간 킬러형 문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가지고 57에 20번까지 해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자, 수고했어요.